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예, 주말 하루 전이고. 즐겁고 행복한 주제를 하면 좋은데 네, 오늘마저도 뜨거운 감자를 가져와 버린 언더스탠딩. 우리는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나 그렇지만 뭐 중요한 실제로 이슈니까. 요즘 뭐 주주 행동과 관련해서 네. 많은 이슈들이 있고 네,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체가 흔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양쪽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네, 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트러스톤 자산운용 여기에서 이렇게 태광산업하고 BYC에 대한 이제 주주 제안도 하셨던.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요. 예, 듣다 보니까 내가 화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유, 우리 완전 환영이죠. 예. 환영입니다. 예. BYC 태광산업 완전 환영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이 나오시고 싶어서 나왔지만 저희가 출연료는 드립니다. 진짜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오늘처럼 두 분이 나오시면 네, 두 분은 다 못 드리고 한 분 거 드리고 나눠 가지시는 걸로. 예, 저희가 이제 좀 재정이 넉넉하면 네. 이 두 분 용을 다 드리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또 드려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예, 드려야 될 예. 말씀 있죠. 공지사항이 있는데 오늘 지금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라이브 스튜디오 옆에서 김 행사합니다. 짠, 이런 걸 드린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왔는데 나눠주는 겁니까? 그냥 오면? 다트가 아니고 룰렛이더라고. 삥삥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삥 돌아서 되면 뭐 이런 거 큰 거 주고 아, 이거군요. 큰 거. 아유, 죄송합니다. 큰 거 아니면 작은 것도 이런 거 주고? 작은 거 이런 거 받아간다고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네. 저희도 옆에서 이 방송 끝나고 옆에서 서서 손님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3프로 TV 할 때 네. 운조 커피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좋은 광고주로 예. 남아 계시고 운조 커피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참 일하고 방송하기 쉬웠는데 왜 이 기억이 미음의 김은 우리가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항의 방문 받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겁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또 네. 그건 그거고 예. 오늘은 또 뜨거운 감자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예. 이태하 팀장님과 윤상영 변호사님 두 분을 잠시 후에 모실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예. 또 두 명의 반란군을 소개해드려야죠. 예.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이태하 팀장님, 윤상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변호사님이시고 어떤 분이 팀장님이실까요? 제가 윤상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태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딱 보기에도 변호사님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또 바꿔도 네. 바꿔도 말이 될 것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같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예. 트러스톤 자산운용.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약간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것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최근에 많이 행동주의 펀드로 많이 유명해졌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펀드 회사 자체는 잠깐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길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다. 30초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회사 소개하러 오시는 거면 저희가 시간 많이 드리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98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운영 자산이 한 9조 정도 되고 예. 국내 주식운용 전문 자산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운용 전문 자산운용사. 저희가 한때 글로벌 3대 국부펀드 운영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세 가지 정도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설립 이후에 한 번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네. 정직하고 신뢰 있게 운영이 됐고 예. 두 번째는 팀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프로그램은 네. 1.5배속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빨리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저희는 지금 듣기 되게 편한데 네. 그분들이 좀 내가 불편해서 30초라고 하니까 그랬다.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네. 좀 더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저희가 독립자산운용사라는 건데요. 저희가 행동주의를 하면서 있어서 독립자산운용사는 되게 중요한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소속인 경우에는 사실 예.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영진과 마찰하는데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사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롭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우리는 싶고요. 뭐 뒤가 아쉽거나 그런 거 네,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고려할 중요하다. 게 많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거 행동주의 펀드가 요즘 막 진짜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좀 실감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전부터도 하여튼
트로스터는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네. 야 요즘은 진짜 이거 할만하다 그런 사실- 느낌 드시는 거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번에 저희 기사가 일단 많이 나고 있고 저희 조회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별도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저희 연말에 태광산업 뭐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유상증자 흥국생명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고 저희가 저지를 했었잖아요. 그럴 예. 때도 보면 사실 언론이나 국민이나 되게 좀 우호적으로 많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저지한 거예요? 네, 저희가 저지한 줄 알았어요. 맞죠. 같이 한 거죠.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손을 들고 사전에 이건 안 무슨 된다. 이게 있기는 않았지만 네. 저희도 김수원 편집장님이 나오셔서 네, 맞아요. 그저 잘못한 기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냥 바로 정리되던데요. 네. 저희도 맨 처음에 이제 손 들고 이제 이 부분은 주주가치 그러셨군요. 훼손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예.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예전에 행동주의가 여러 번 좀 있었지만 지금처럼 좀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때는 없다. 이제 제대로 좀 불씨를 살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이제 고객들 돈을 받아서 네. 뭐 저런 곳에 투자도 하고 네. 투자만 한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나면 네.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일 텐데 그 뭐라고 합니까? 자산운용사는 굴리는 돈의 규모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9조 9조 원 원. 정도의 이제 자산 아이 그 규모가 좀 말씀하셨잖아요. 집중을 좀 하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네. 전체는 9조 원이라도 네. 예. 가운데 중간에 펀드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네. 특정 펀드에서 예를 들면 그 태광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든 공격을 하든 네. 그거는 다른 펀드들까지 같이 도와줄 것까지는 없잖아요. 서로 맞습니다. 각각의 맞습니다. 펀드의 벽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태하 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펀드는 네. 실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인게이지먼트 요 행동주의에 음. 포커스된 펀드는 3개가 있는데요. 네. 공모펀드 하나, 예. 사모펀드 2개가 있고 음. 요게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합쳐서 된다고 2천억. 보시면- 예. 세 개는 마음 먹으면 같이 세 개 편대로 출동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타겟을 정한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런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사모펀드와 두 번째 사모펀드가 서로 같은 종목을 가져가지는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 격추당해도 나머지는 그냥 서로 본색만색 할 수 있는.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쪽에서 나는 수익을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그렇진 좀 수익 않은? 들어가서 가져가는 이런 걸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고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넘어가 보죠. 보죠. 네. 태광산업 얘기부터 해볼까요? 태광산업? 태광산업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거기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태광산업을 이제 보통의 기업이라면 이제 태광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예. 물어보면 보통의 기업이라면 그냥 화학섬유 기업이다. 하여튼 돈 많다. 뭐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화학섬유의 들었어요. 원재료,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상징적인 이제 태광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PBR 0.17배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안에 네. 순연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2조 1천억인 기업이다. 이게-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2조 1천억인 기업이에요. 기업- 제가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데요? 제가 다음 장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PBR 먼저 보시고 가시면 이게 사실 PBR이라는 게 뭐 3%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순자산 대비 주주 가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장부상 가치보다 주식 가치가 훨씬 낮다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1,000원짜리 화폐를 100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PBR이 뭐 국내 주식들이 PBR이 뭐 낮기로 유명한데 태광산업이 예.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 798개 중에 781이고 상장 화학 기업 64개 중에 63위인데 저기서 상장 화학 기업 64개 중 64위는 태광산업의 계열사인 대한화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거의 꼴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질문 주신 이제 순연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2조 1천억 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예.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질 인수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밸류 EV의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이제 EV가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순연금을 뺀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 인수 비용인데 이게 뭐 복잡하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태광산업 같은 게 시가총액이 현재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그럼 그 태광산업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현금이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1조 9천억 어디서 빌려와서 인수해서. 태광산업 100%다 인수해서 안에 열어보니까 1조 3천억이 있네요. 그러면 그냥 9천억 갚고. 9천억 갚고 남는 회사도 돈이 갚고. 네, 회사도 갖고 한 손에 회사도 갖고 한 손에는 3천억도 쥐고.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태광산업을 인수하면 3천억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안에 다 열어보고 회계장부를 열어보니까 네. 태광산업 안에 장표 중간쯤을 보시면요. 예. 저희가 단기 환금성 자산 9,500억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이렇게 뭐 돈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 단기 환금성 자산은
태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혀 관계없는 상장사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그냥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광산업은 그거를 1,500억 원치를 남의 회사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전혀 무관한 계열사도 아니고 네, 예를 계열사- 들면 뭐 제가 기억하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네, 그런 그런 거? 메리츠 증권 이런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1,500억어치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시장에다가 던지면 팔면 돈 저거는 되는 그냥 거니까. 돈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단기 환금성 자산 중에 9,500억에서 1,500을 빼면 8,000억이 남는데 요거는 과거 티브로드 주식이었고 현재는 합병된 SK 브로드밴드 주식이죠. 예. 거기에 한 8,000억 원어치가 있는데 이거는 비상장사지 않습니까? 그 비상장사인데 어떻게 팔까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되게 특이하게 저건 옵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있어요. 드래곤롱 옵션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면 상대방한테 사가라. 아니면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저희가 계약의 지금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저기 태광산업이 재무제표에 올린 걸 보면 저기 옵션이 달려 있어서 언제든지 환금이 가능하다. 요렇게 지금 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에서는 단기 환금성 자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네, SK 브로드밴드 주식 주식이 8,000억. 8,000억.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거와 그냥 일반 주식 1,500억. 네, 그렇습니다. 아, 다 주식으로 갖고 있군요. 네, 다 주식으로 갖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장표로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은 또 부동산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뭐 저희가 뭐 유형 자산, 그러니까 본업에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시킨 건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투자 목적,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다 봤더니 예. 네, 예. 8,600억 원어치 또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딘가에서 9천억을 빌려 와가지고 태광산업을 100% 인수를 하면 안에 수년금 1조 2천억, 그 다음에 단기 환금성 자산 한 1조, 그 다음에 네, 투자 부동산 부동산 8,000억. 8,000원 해서 다 합치면 대략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런 3조 중에서 9천억 빌려온 거 갚고 하면 2조 1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음. 이게 태광산업이 어디 뭐 구멍가게가 아니고 3조에서 저 그림에서 표현 안 돼 있는 게 뭡니까? 저 그림에 있는 건 다 더하면 시가총액이 이조인데요? 빠져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네, 이제 네. 갚는다라는 전제. 네, 갚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시가총액이 1조지만 그 회사 문 열어보면 2조 넘게 들어있다. 그러면 3조가 3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시총을 같아요. 갚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태광산업 PER은 13배 정도 되던데 그러면 돈은 많이 못 버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가 그럼 매우 낮다는 뜻인데 현재 이제 네. PBR로 보면 주가가 매우 낮다는 뜻인데 PER로 보면 13배니까 그럼 뭐 이 부분 이제 한 화학 7, 800억 산업이기 버는 때문에 거네요. 상당히 이제 시클리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예. 이제 얘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PTA, 뭐 AN 이런 화섬 계열 상품들인데 최근에 보면 화학 업체들 이제 스프레드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뭐 3분기, 4분기는 적자, 영업단에서는 적자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누적적으로 번 돈을 보면 작년 10년간 한 8천억 정도 이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오래됐고 점유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벌고 있는 회사다. 그러네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1년에 한 7, 800억 벌면 한 10년 쌓아놓으면 또 8천억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놨군요. 네. 네. 주가가 너무 낮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게 예? 태광산업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못 태광산업 알아봐주냐 주가가 낮은 게 뭐 투자자들이 그럼 물려줬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 저희는 사실 태광산업을 그래서 이렇게 다음 장표를 보면 태광산업을 표현하고 있는 게 상장 시장에서 소수주주에게 가장 적대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소수주주의 주주 가치만 가장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생각하기엔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의 그 자체인 기업이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아까 질문 네. 주신 것처럼 예. 얘네가 그럼 왜 저렇게 낮은 거냐? 네. 라는 거에는 저희의 다음 장표상 일단 배당 성향이 0.3%입니다. 그러면 뭐 배당 성향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태광산업은 거의 모든 자산을 내부에다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배당 잘 안 한다. 네, 배당은 예. 정말 저렇게 낮은 기업은 사실 거의 잘 없죠. 예. 네. 주주에게 근데 그게 재투자를 계속 하는데 재투자를 할 때마다 주주가 계속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또 무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간단하게 ROE 곱하기 퍼, 그러니까 아까 PBR 0.17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배당을 하면 그러니까 100만큼을 올해 벌어왔습니다. 그걸 예. 주주들한테 그냥 100만큼을 나눠주면 뭐 세금을 좀 띄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100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배당은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예. 원래 배당은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걸 재투자를 하면 저기에 태광산업이 재투자한 100에서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익을 받고 그 이익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네. 올라가는 게 100을 넣었을 때 딱 17만큼만 올라갑니다. 태광이 어떤 설비 투자를 100억 원어치 하면 네.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7억 원 올라가고 말더라. 네,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리고 되죠?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ROE 곱하기 퍼. 근데 사실 저거 값은 그냥 PBR이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PBR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자산에 네, 지금 주가가 대비해서 얼마냐? 이제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사실 100억이 늘어봐야 시가총액은 17억만큼 는다. 이게 딱 PBR의 개념이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게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이미 태광을 이건 뭐 결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익 환원의 신뢰가 좀 붕괴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친구가 치킨집을 연다고 네. 하면서 네. 투자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치킨집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친구가 치킨집이 잘 되나 봤더니 너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친구는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막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수익 분배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치킨 한 마리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야, 못 참겠다 해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너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돈 좀 이제 나한테 좀 수익 좀 분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미 그 안에서 본인이 치킨집은 잘 됐지만 그 수익을 모조리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빼돌렸다는 건 그 빼서. 태광산업 안에 남겨둔 것도 아니고 태광산업 안에 남겨둔 것도 아니고 이제 바깥으로 그거를 뺐다? 네, 운영하는 친구 입장에서 그냥 빼간 거죠.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가져다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뭐 태광산업이 2012년에 뭐 워낙 크게 황제 보석 사건으로도 유명했지만 그게 들어가신 게 이제 태광산업 전 대주주 그러니까 현 대주주 전 회장님께서 그런 돈을 이제 빼돌리신 죄로 이제 그렇게 검찰에 기소가 되시고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린 거였어요? 옛날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네, 무자료 거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는 무자료 거래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 있는 뭐 이 섬유 롤 같은 것들을 이제 물건 주고 그냥 현금 자료 받아서. 없이 그냥 받으셔서 이제 파시거나 이런 네, 일이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계열사를 통해서 김치 와인을 강매를 하셨던 이런 이제 뭐 뉴스도 있었고 아무튼 네. 예, 그런 예.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좋죠. 근데 예를 들면 태광산업 같은 회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지 않습니까? 한 50%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으면 배당을 많이 하면 대주주도 배당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주주도 투자자만 배당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대주주도 안 받고 투자자도 안 받고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내가 써서 수익을 뭔가 남기겠다. 뭐 그렇게 그게 설명할 지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배구조상의 그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사실 배당을 하는 거는 주주들이 n분의 1로 비례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다음에 그 안 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뭐 좀 그래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익 편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n분의 1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오히려 배당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런 예. 주식은 사실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배당 성향 말씀입니다. 예. 배당 성향을 저희가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에서 최대 40% 이렇게 배당을 해라. 이익에 네, 그해 이익에. 이익에 네, 그의 이익에.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에서 40을 저희가 네. 왜 이렇게 퍼센트를 이렇게 중앙에 좀 값을 딱 정하지 않고 해놨냐면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까 뭐 그럴 수 말씀드렸는데 있겠죠. 시클리컬한 기업이다 보니 그때그땐 당연히 경영진의 재량 판단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최소 20%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최대 한 4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저 회사가 혹시 적자를 본 경우는 없습니까? 말씀대로 시클리컬한 산업이다 보니 그렇죠. 시클리컬하다 보니 적자를 본 경험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누적적으로 10년을 봤더니 8천억을 벌었어요. 네. 근데 배당은 10년을 평균을 봤더니 1%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대한 있는 거잖아요. 태광 주주 측의 뭐 혹은 경영진의 설명은 없습니까? 경영진의 설명이 그들이 이제 적자에도 매우 적은 금액 0.3%의 배당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적자에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낮은 배당 성향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걸 10년 누적을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적자일 때도 있으나 네, 그래도 누적하면 흑자인데 엄청난 흑자인데. 그러니까 배당을 좀 장기로 하면 보고 싶으면 어떻겠느냐. 장기로 보면 되는데 그거를 10년간 봤더니 1%도 안 하고 있다. 이 예. 부분은 사실 문제인 거죠. 매년 이익의 0.6%씩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0.3%인데 0.3% 정도 하고 있어요. 이익에? 이익에. 네, 이익에. 근데 그걸 이익의 한 30% 정도를 하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 평균 근데 우리나라 어마어마하네요. 평균이 지금 올라와서 한 2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배당 거고. 성향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한 40%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긴 적네요. 네. 진짜로. 네. 이게 적긴 뭐 적네. 뒤에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당을 안 하고 안에 쌓아만 두면 되는데 그리고 예. 그것까지는 어떻게 좀 저희가 뭐 용납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저희가 뭐 아까 연말에 유상증자 작년 연말에 유상증자 사태도 있었고 태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쌓아둔 돈을 대주주만을 위해서 계속 쓰거든요. 대주주를 위해서 쓸 때는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대주주인,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주주인 네. 다른 한국생명이 위험하면 네, 거기다가는 태광산업에 뭐- 돈을 갖다가 네. 거기다 물론 넣고. 퍼붓는 건 아니지만 태광산업이 좀 빌려주거라 어. 해서 또 가져가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거죠. 저희도. 야, 그건 맞는 뭐- 말이지. 그건 맞는 말이네.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예.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듣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우와, 아니 이런 회사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렇지는 않고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예. 배당을 잘 안 해요. 예. 배당을 잘 안 하고 근데 안 하는 이유도 뭐 회장님이 욕심 많아서 뭐 그럴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이 세금 구조가 네. 배당을 해서 안 기자가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입니까? 그것만 떼는데 대주주가 똑같은 배당을 받아도 대주주는 기존에 이미 연봉 받은 걸로 소득세가 높으니까 종합소득세로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억 원을 배당하면 1억 원은 좀 많고다. 1,000만 원이 배당되면 안 기자는 거기서 15%만 떼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대주주가 받으면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이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봐야 받아서 회장님 이 통장에 돈을 쌓아놔 봐야 이거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물려주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여기서 또 반 이상을 상속세로 내고 네. 또 배당을 잘하는 기업이면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가가 물려주기도 올라가면 어려워. 또 상속세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시총이 1조인 때보다 2조가 되면 상속세가 2배가 되니까 많이 하면 좋겠으나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아니 이태하 팀장님이라면 배당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소득세 관련해서는 예. 뭐 사실 좀 해보다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배당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이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이 주주 환원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가장 낮은 수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예. 그래서 주가를 눌러야 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이게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들이 예. 해소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많이 저도- 했으면 좋겠. 저도 많이 했으면 근데 예를 좋겠습니다. 들면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구조 때문에 대주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만 좀 빼먹으려고 하는 거고. 야 배당하면 뭐 남는 것도 없고 남들만 퍼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러스트원 같은 데서 주주단 했어요. 네. 30% 배당하세요. 근데 태광산업은 지금 한 50 몇 %가 대주주 지분이 있어요. 그럼 표대결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아무리 모아봤자 과반을 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안건을 내놓고 주총에서 표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배당을 더 많이 하자 이런 배당을 안건으로. 얼마를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안건을 어. 내놨는데요. 태광산업 대주주가 노 하면 그냥 노. 왜냐면 노-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주주 제한 중에는 이제 감사 선임의 건이 있고요. 예. 또 감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3% 룰이라고 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분리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이 3%만 가진 할수 지분의 있으니까. 3%만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저희는 이제
감사를 이제 진입을 시키는 게 네.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 감사가 들어가면 사실 감사 자체가 회사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죠. 이런 사업을 하자, 배당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내부 거래라든지 이제 소수 주주의 가치를 이제 희석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손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분리선출로 뽑아지지 않은 다른 사회이사들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고심을 하고 더 이제 깊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부 거래들이 줄어들고 내부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대주주가 더 이상 차익 편취를 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차익 네. 편취가 하기 어려워지면 그럼 어떻게 배당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네. 그런 상황이 오길 만들겠다. 감사를 하나 넣으면 맞습니다. 감사를 넣으면 감사가 반대하는 일은 못 합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 말고도 다른 이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사들이 다수결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까? 다수결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주 가치 훼손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제 이슈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몰랐으면 사실 그거 잘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슈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회이사들 다른 이사진들은 배임의 이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알고도 배임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 하는 멤버 하나를 필요하다.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선뜻 도장 찍기가 네. 아우 배가 아파서 전 가야 되겠습니다. 회장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갈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 명이라도 넣으려고 넣으려고 한다. 노력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총에서도 그렇게 넣으시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선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한 분을 후보자로 이제 올리셨어요? 네 저희 네, 저희가 후보자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예. 이제 후보자 프로필을 준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가장 그런 감사위원이 필요한 재능은 태광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변호사님 나오는 것도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인식 이제 전 국민연금 CIO 직무대행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 국민연금 CIO셨으니까 예. 당연히 재무 이런 전문성, 자산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두 번째로 아까 태광산업의 문제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걸 이제 다 사익으로만 가져가려 한다 예.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 전 이제 CIO 직무대행으로서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되게 확고하신 분이니까 사회이사로서 이런 분이 들어간다면 태광산업이 현재 가장 큰 두 가지의 약점을 다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사회이사는 사회이사 중에도 별도로 한 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이사들 중에 감사위원들이 뭐 다 있습니다. 어떤 사회이사는 감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예. 어떤 사회이사는 감사위원이 안 되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저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라고 한 건 3% 룰 중에 분리선출을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렇게 말씀을 사회이사 한 드렸습니다. 분이 임기가 마침 끝났나 봐요? 네, 마침 끝났습니다. 마침 끝났으니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넣고자 하지만 이제 태광은 뭐 조금 있다가 다룰 이슈긴 한데 태광은 이번에는 분리선출 할 필요 없다. 우리 이미 분리선출된 사회에서 한 명 있다. 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장표를 따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네. 아이고. 와 바쁘게 돌아가는 장표. 맨 뒤에 있고요. BYC도 혼날 일이 많군요. 지금 BIC도 있는데 지금 너무 태광만. 네. 일단 요거까지 들어보죠. 이게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 되게 특이하게도 3% 룰을 회사나 대주주는 당연히 싫어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율이 되게 낮은 의결권을 예.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근데 태광산업은 현재 두 분의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한 분은 2021년에 나정인 감사위원이 선임이 되셨고요. 예. 근데 그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에 최원준 감사위원을 또 선임을 했습니다. 3% 룰을 3% 적용해서. 룰에 의해서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 현행 상법상으로 3% 예. 룰에 3% 룰로 분리선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은 한 명이다. 근데 숫자를 정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명문을 딱 숫자를 정해놔야 이제 좀 후속 작업을 하기가 좀 편하지. 누구나 네네.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태광산업은 아무런 그런 정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분을 더 뽑은 겁니다. 네. 중간에. 네, 중간에. 그래서 저희는 저거를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태광산업의 의도를 이제 소수주주가 3% 룰로 감사위원을 자꾸 선임하려 하니까 미리. 미리
방어막을 하나를 해놓는 거죠. 조용할 때 미리 한 명 더 뽑아. 조용할 때 미리 해놓으면 저희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도 예. 2년은 기다려야 돼.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도 안 들어왔으면 한 명 또 뽑으셨겠죠? 그 예. 임기도 늘리고 그럼 네. 무한정 방어막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저희가 주주 이렇게 행동주의라는 실무 입장에서 보면 주주 제안을 무조건 주총보다 먼저 하잖아요. 네. 이사회의 의결보다도 거의 먼저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주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3% 룰로 선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 올해는 한 명 있으니까 한 명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기간을 딱 넘기자마자 올해는 아무도 안 했네? 그럼 우리는 3% 룰로 한 명 또 선임할 거야. 아. 약간 저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야. 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법무부의 유권 해석도 최종적으로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네. 두 번째로 뽑은 최원준 감사위원 저거는 위법하게 선출된 감사위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회사에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이 2명이 있으려면 2명 있으려면 별도로 이제 정관을 바꿔놨어야 규정을 좀 되는 건데.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면 소수주주 권리를 이렇게 다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저건 방어하기도 진짜 뭐 3% 룰을 적용해서 감사를 더 뽑았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명도 된다면 네. 이번에도 해서 하면 왜 안 됩니까? 이번에도 나정인 감사위원님이 세 번째 후보로 그러니까 저분이 없어지면 이제 한 분이 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분이 분리 선출된 감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처음에 이번에도 제안을 또 했냐면 무슨 상관입니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럼 너네가 2명을 하고 싶구나. 그 소수주주의 권리 이렇게 이제 위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계속 2명으로 뽑자. 계속 2명으로 뽑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어. 그리고 최원준 감사위원을 보니까 예. 저분이 이제 뭐 저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법무부 유권 해석상 저분이 위법해서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분리 선출된 자격이 없다라고 법무부에서 결론을 내려줬거든요. 네. 그러니 너네가 2명을 하고 싶으면 올해부터 2명 뽑자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 명만 할 거다. 올해부터는 한 명만 할 거고 음. 최원준 감사위원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리선출 지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한 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한 명만 해도 되는 거고 너네 제안을 못 받겠다. 이렇게 그걸 답을 회사가 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는 2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내가 한 명만 하고 싶으면 한 명만 하고 2명만 하고 싶으면 2명만 하고 그게 아니,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정관에는 따로 해놓지 않고 정관에는 써 있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이제 해석하기에 있어서 그럼 2명을 해도 되고 3명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석해서 지금 2명이 유지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그거는 우리의 옵션이지 꼭 2명을 유지하거나 3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 하여튼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네. 얘기겠죠. 3% 룰을 꼼수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저걸 인정한다면 최원준 감사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주총에서나 다시 해야 할 수 되겠네요. 있겠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이미 법무부의 유권 해석은 올해 감사위원을 이제 새로 하라는 뽑아야 거예요. 된다. 뽑아야 된다. 아. 라는 결론이고요. 근데 나정인 태광 감사위원은 임기가 끝났고 네. 최원준 감사위원은 분리선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분리선출을 그냥 한번 뽑아야 된다. 이번 됐네요, 그러면. 뽑으면 네. 되는 거네요. 트러스톤 이번에는. 입장에서는 새로 제안하시는 분을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태광이 끝까지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을 다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리선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3% 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감사위원을 그게 뽑을 뭡니까? 때, 예. 네, 3% 룰이라고 하는 게 감사위원을 뽑을 때 네. 왼쪽에 그 모든 너무 대주주의 지분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다 원하는 대로 뽑으니까 네. 이제 그걸 대주주의 지분을 너는 의결권을 3% 아무리 많아도 3%까지만 행사해라. 네.라고 하는 게 3% 룰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꼭 다 대기업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사를 먼저 뽑고 네. 그 다음에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그때 뽑습니다. 예. 그래서 3% 룰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보면 다 이사를 뽑아놨더니 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예. 그렇죠. 다 원하시는 분 뽑았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연말에 상법 개정으로 네. 분리선출의 그러니까 3% 룰의 취지를 좀 살리려면 애초에 이사 뽑을 때부터 얘는 감사위원이 대래로 그냥 따로 뽑자. 소수주주에게 저 정도의 통로는 만들어주자. 직선제로 하자. 네, 직선제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후보자를 편할 것 회사에서 같습니다. 내려 꽂은 다음에 이쪽에서 고르라고 하지 말고. 네. 당연하네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하면 급 투표할 때는
대주주 지분은 투표권 행사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BYC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BYC 태광산업 얘기. 태광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는 해서 하나 한다? 넣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네요. 이게 그런데 혹시 대주주 쪽에서도 우리도 이분을 다른 분을 감사위원으로 뽑고 싶습니다. 임기 다 하셨으니 다른 후보를 내놓을 수 있는데 네. 그럼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까? 투표를 당연히 할 합니다.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추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수주주들한테 저희를 지지해 달라라고 이제 표대 결혼 말씀드리는 하는데 네. 대주주가 쓸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된다. 네, 그 어떤 과정에서도 이 감사위원 뽑을 때는 이게 분리선출이 된다면 올해가 분리선출로 뽑는다면 네. 이제 3% 룰로 제한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건 법무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나오든 과반수를 이제 획득을 해야지 이제 그분이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과반수를 획득을 해야 해요. 예. 근데 당연히 의결권들은 본인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한 분을 정해두고 계실 것이고 예. 그러면 당연히 과반수를 획득하는 건 한 분일 수밖에 없죠.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이분도 좋고는 아니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 태광을 바꾸고 싶은 또 하나의 별도의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트러스트니 추천한 사회이사 말고 예. 다른 분이 사회이사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어찌 보면 우리 편끼리 싸우게 되는 야당의 거잖아. 분열이지. 야당의 분열. 당연히 저희는 네. 저희 사회이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네. 당연히 저희는 뭐 저희 사회이사를 꼭 앉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주 가치, 태광의 기업 가치를 가장 누가 올려줄 수 있겠느냐가 예. 최선이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히 그쪽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일 분열하면 테고 망하는 거고 단일화를 그러면 해야 되는 같이 거죠. 뭐 보통은 야당 후보가 분열되면 여당이 어부지리로 먹는 경우가 뭐,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세 개가 붙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밀고 싶은 사람 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태광에서 대주주가 미는 별도의 이사가 있으면 이분이 어부질이 될 수도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야당이 분열하면 야당이 분열하면 가능하죠. 그럴 수 가능은 하죠. 있죠. 가능하죠. 네. 네. 그럼 냈다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냈다 과반수가 안 되면 그래서 간혹 못 뽑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면 예. 네, 아예 못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 회기에서 못 뽑았다 하면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뽑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일단은 4명 있으면 4표를 그럼 통통통통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때 그렇고요. 당연히 한 건 한 건이 안건입니다. 이게 4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순서대로 이분 하나씩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서 찬반 반대가 많으면 탈락. 네. 반대가 많으면 탈락. 찬성이 되면 찬성이 많으면 그분 당첨. 그분이 먼저 당첨이죠. 언제 당첨되는 안건 순서대로 안건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순서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순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감사 후보 여기 트러스톤에서 감사 후보가 나면 뭐가 먼저인 거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가 감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분리선출에 한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걸 안 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할 수는 반대할 있으니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 부분을 측을 나왔을 땐 반대로 해서 꺾어버리고 네. 우리 쪽이 나왔을 때는 찬성이 찬성해서 나오면 올리고. 네. 그 순서는 누가 정합니까? 회사에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정하죠. 있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1번 후보는 여당, 맞습니다. 2번 그럼. 후보는 야당. 그러면 회사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회사랑 짠 어떤 펀드가 마치 행동주의 펀드인 양 네. 우리도 트러스트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안승찬 대표가 사회이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3번 후보가 되는 거? 안승찬 회사를 2번 후보로 올리고 예. 트러스턴을 3번 후보로 내리면 뭐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분 좋네. 그래서 이분이 과반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트러스턴 쪽에서 미는 사회이사는 투표할 필요도 없이 탈락입니까?
네, 뭐 과반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먼저 가만히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소수주주의 지분들을 가져가신 다른 소수주주의 지분을 다 가져가신다. 가져가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2%의 머릿속에는 대주주가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은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혹시 하고 트러스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PT 장표 한번 보셔 나중에 한번 이제 저희 캠페인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예. 저희의 진정성을 정말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YC는 넘어가 보죠. BYC. 예. BYC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YC는 저희가 심지어 회계장부 열람 등산까지 이미 해서 예. 사실 BYC가 정말 어떻게 대주주 일가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빼갔는지를 이미 거의 다 확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BYC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BYC 캠페인 모토가 좀 웃긴데 속옷 속에 숨겨둔 부동산입니다. 이게 네? BYC가 속옷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근데 저희는 BYC를 이미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서 BYC구나. 아니죠. 저 비욘드 리얼 클로스는 원래 명칭이고요. 그 원래 회사의 원래 캠페인 회사의 로고 캠- 같은 그 건데. 모토고요. 알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BYC에게 자산 구성입니다. 저게 가장 중간에 가장 큰 게 BYC의 투자 부동산, 이른바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런 양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BYC에도 녹색 부분이 섬유, 그러니까 이른바 속옷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인데 예. 이미 BYC의 대부분의 자산은 저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만 그런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BYC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예. 거의 임대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BYC는 저희가 볼 때 더 이상 사실 섬유 업체인가라고 보기엔 너무 애매한 분이 많거든요. 아 저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비중이 위에 하늘색이 네, 부동산이고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임대 수익이고 밑에가 사업 수익이고. 네, 녹색이 사업 수익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BYC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속옷 기업이 아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요. BYC가 그런 회사였습니까? 속옷 팔아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많이 샀군요. 그동안 엄청 많이 샀나? 사셨죠. 예. 근데 이 부동산의 그러면 가치가 실제적으로 얼마냐? 예. 그게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을 일단 저쪽에 BYC 쪽에 장부 가치는 5,3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BYC 모든 그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보고 이제 가치를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공정 가치, 회사가 이제 감사를 받았을 때 그 회계사들이 낸 공정 가치는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약 2조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BYC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간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PBR 한 0.12배 그러네요.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 예. 저희는 이렇게 지금 BYC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한 내용은 이제부터 나오고요. 아, 이제부터요? 네, 이제 잘못한 내용만 쭉쭉쭉 보면 그러니까 BYC 대주주 일가 가계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 선대 고 한영대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2세 한석범 이제 현 회장님이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 3세로 한승우, 한지원, 한석원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예. BYC는 굉장히 특이하게 비상장사가 관계 기업들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네 분이 관계 오너 일가가 전부 다 그 임직원을 겸직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분도를 역대로 쭉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장표인데 제일 우측에 분홍 색깔 화살표 나온 두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다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2023년부터는 2023년 현재는 거의 다 3세한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줬을까? 증여했으면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증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지분 매도를 하고 3세가 지분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예. 3세가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라고 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3세들이 총 얼마를 받아갔을까를 봤더니 총 지분 취득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내부 거래들을 쭉 보자라고 해서 내부 거래도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와. 신한방, 그렇네. 남호섬유, 신한에디피스, 재원기업 이렇게 4개의 기업인데요. 좌상단에 있는 신한방 같은 경우에 이제 현 회장님이 한석범 예. 회장님의 기업입니다. 저기가 매출을 3분의 1을 BYC로부터 발생을 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우상단에 있는 남호석유는 사업 내용이 되게 특이한데 BYC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해서 BYC한테 팝니다. 뭐요? BYC한테 사와서 BYC한테 팔아요. 다시 팔아요? 네.
좀 저건 좀 설명해 주세요. 신한방은 그냥 납품업체구나. 예, 라고 그건 생각하면 알겠네. 되는데 저희가 저 부분은 지금 한번 회계장부를 저희가 저걸 다 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어떤 물품을 하는지를 팔고 어떤 모르겠다. 물품을 사왔는지를 모릅니다. 숫자가 하여튼 왔다 갔다 숫자가 한다는 왔다 거예요? 갔다 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게 한번 뒤에서 설명을 다시 뭐 드리겠습니다. 가공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렇지. 쪽인가? 뭐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신한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가 보유하신 기업인데요. BYC한테 상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신한방한테 파는 또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가치가 공정했느냐는 저희가 뒤에서 따로 예, 보여드리겠고요. 현재 사업 구조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재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녀이신 한지원 분의 소유인데요. 예. 저거는 저 재원 기업은 BYC가 아까 부동산이 엄청 많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 부동산의 건물 관리 용역을 전담하는 업체입니다. 예. 근데 또 BYC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왔다 갔다 얘네가 사업 구조가 어떻구나라는 걸 본 그럴 수 거고요. 있겠네요. 근데 이 건물 부분에 관리. 대해서 이사회 결의가 한 번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문제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법적인 쟁점인데 네. 저런 거는 당연히 내부 거래니까 이사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사회에는 저런 내부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나가서 내가 이거 하면 이런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사회 의사록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의사록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물론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고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건 사실상 도장 찍어서 만들면 되는 네, 건데 그렇죠. 왜 그조차도 안 만들었을까요? 뭐 저게 내부 거래로 이사회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라고 다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내가 여기로 필요한 줄 몰랐다. 네. 이사회 의사록이.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지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저렇게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록을 안 만들어 놨다가 적발되면 네. 무슨 처벌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사회 의사록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까지 이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만족이 되면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어떤 죄명이냐면 당신이 가서 이사회에 밝히고 내가 이런 거래를 하면 내가 이득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사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한 충실임을 다 위배를 해서 경제적 이득을 막대하게 걷어 가셨으면 이제 배임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거죠. 저건 이사회 의사록 없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사회 의사록을 다 열람 등사를 했습니다. 저 공시 자료를 다 보고 거래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 이사회 이사들이 의사록을 다 갖고 와 보세요. 네. 했더니 뭘 보려는 줄 모르고 그냥 주셨군요. 네, 그래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사회 의사록이 없나요? 했는데 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앞으로는 뭐 야, 저건 앞으로는 회사 하고 측에서 매우 불리하겠군요. 어쨌든 설명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네, 저거는 뭐 그냥 결제를 안 했다 수준인데 뒤에 예. 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건데요. 네. 이제 BYC가 자회사인 BYC 마트를 통해서 직영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영점의 사업권이라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재원기업한테 무상으로 양도를 해줍니다. 재원기업은 무슨 회사인데요? 아까 전에 부동산 용역 네, 장녀의 장녀의 부동산 이제 관리해주는 회사였는데 그 뭐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뭐 딱히 목적이 없는 회사, 그 내부 거래를 위한 회사라고 저희는 보고 예, 있습니다. 뭐 예.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거죠. 1층에 있는 BYC 매장을 BYC 본사가 직접 직원 파견해서 운영하다가 네. 그러지 말고 뭐 많이 남지도 않는 거 재원기업에서 그 건물 관리하는 분이 그냥 가서 매장에서 판매도 하도록 해라. 네, 그게 뭐 근데 아까 그럴 수 있네요. 말 속에 네. 중요한 게 많이 남지도 않아야 되는데 예, 이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가 이제 뒤쪽에 가서 보면 이 각각의 기업들의 성장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BYC의 성장률은 이제 그냥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 예. BYC의 성장률은 한 4.8%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연평균 자기자본 성장률이. 예. 근데 아까 재원기업, 네, 우하단에 있네요. 예. 자본 연평균 성장률이 72.6%로 성장을 하십니다. 자본 성장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서 자본으로 다 쌓아둔 거죠. 북이 매년 72% 성장을 그건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 몇 년도 2016년도부터입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부동산 그거는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원기업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관리만 하는 관리하는 회사. 회사. 관리를 네. 하는 회사죠. 관리하는 회사죠. 네. 아, 그냥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다. 네,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걸 관리비를 받고 뭐 당연히 인건비도 주고 했을 텐데 네. 저게 저렇게 이익률 많이 날 업이냐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익이 날 업이었으면 예.
달려들 회사가 정말 너무 많았겠죠. 예. 잠깐만요. 저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네. 원래 작게 시작하면 성장률이 커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률 같은 걸로 보여주시면 편할 텐데 저게 네.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이익률이 과도하다는 걸 보려면 네. 이익률이 과도하면 저게 문제인 건데 그러려면 이익률을 보면 간단하잖아요. 재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이익률과 같은 세부적인 장표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간접적으로 저희 회사가 얼마큼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는 예. 이제 BYC를 통해서만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BYC가 준 돈만 알아볼 수 있고 재원기업이 안에서 무슨 비용을 지출했고 이런 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접적인 증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 저런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재원기업 같은 데도 아까 전에 그 재원기업이 건물 관리 용역만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BYC로부터 상품 매입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타 회사보다 한 70% 가격에 BYC가 제품을 넘겨줍니다. 예. 그러니까 BYC가 볼 영업 마진을 재원기업이랑 신한 에디피스 쪽에 다 넘겨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상장사니까. 네, 상장사니까 네, 상장사가 본인의 영업 마진을 다 지금 관계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물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더 많이 줬거나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자 단가 대비 단가가 그 재원기업 건물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표상에 없는데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저게 그 부동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걸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 과거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예. 근데 재원기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재원기업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회사들이 밥줄이 그냥 끊겼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없고 그냥 BYC가 꽂은 겁니다. 재원기업을. 네. 잠깐만요. 근데 저 재원 기업은 BYC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 재원 기업이 BYC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BYC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건물 관리 용역도 해주지만 예. 저런 상품을 가져다가 팔았던 두 가지의 사업이 다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속옷을 공급받은 겁니다. 1층에 있던 그 BYC BYC 마트, 매장에서 네. 그동안 BYC 본사 직원이 팔던 거 재원 기업이 팔아라. 네, 그러면서 하면서 싸게 준 거죠. 70%에 받아와서 네. 100% 뭐 대비 싸게 준 팔았다. 겁니까 저게? 동종 다른 경쟁 업체 대비입니다. BYC가 다른 자기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에게 이렇게 물품을 납품한 단가가 납품하는 있잖아요. 경우가 있는데. 아 직영이 아니라 다른 뭐 그 어디 그냥 유통망으로 네, 보낼 그냥 때도 유통망에 있는데. 납품하는 거 대비해서 70% 가격에 준 거죠. 그럼 싸게 주긴 싸게 준 거네. 근데 저것도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자꾸 예. 여쭙냐면 예. 이제는 저 자체에서 또 반론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저거는 재고를 떠안는 조건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제한된 수치에서 갖고 오시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보들이 네. 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정보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전체 정황을 보면 사실 그럴 수 상장 있겠네. 기업이 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했어요. 그거 자체 사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리했을 거 그럴 유리한 때- 거래거나 네, 정당할 유리- 거래 네. 가능성이 적다. 네, 그런데 저런 자료들을 보면 더 싸게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 기업은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 사익 편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근데 저 돼요. 자세한 서류는 우리가 못 보나 봐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는데 다 아직까지 다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천천히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천천히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계속 분석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각 그 자녀 3세 자녀들이 각 가지고 있는 저 회사들이 저렇게 돈을 벌어서 지분 BYC 지분 산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다 샀습니다. 매입을 그렇지, 했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BYC 주가도 또 눌러놔야 될 눌러놔야 이유도 있는 되는 거네요. 아, 그렇지. 그러면 증여세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예. 전형적인 방식이네요. 그냥 보기에는. 저희가 사실 일장. 특익 일장. 너무 전형적이라서 분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예. 부당 내부 거래를 이렇게 저희가 찾아낸 게 지금 사실 이렇게 두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요. 예, 예. 당연히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네. 있어서 그거를 네.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BYC 측은 한번 만나보셨어요? 뭘 합니까? 그쪽의 입장. 경영진까지는 계속 만나는데요. 예. 아직까지 대주주는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사실 저희가 이 주주 행동을 하기 전에 예. 2년 전부터 BIC한테 비공개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회계장부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아직까지 경영진은 아직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BYC가 저런 일도 안 하고 계속 배당도 잘하고 하면 시가총액이 매우 높을 거고 그러면 저거를 상속하려면 네. 증여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2세, 3세로 내려가면 지분이 없어질 테니 네. 배당도 안 하고 뭐 계속 누르면서 회사 지분의 가치는 쪼그라뜨려 놓고 이거를 이제 2세나 3세들에게 옆에서 사익 편찬. 옆에서 사업을 키워주게 만든 후에 그 돈으로 할아버지 주식을 사라. 네. 그래서 이미 BYC 같은 경우에 상속은 저희는 거의 끝났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익숙하네요. 삼성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뭐 익숙합니다만 네. 올바른 네. 방법은 아니죠. 이제 바뀌어야죠 이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분율이 높잖아요. 대주주 맞습니다. 지분율. 네.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저희가 감사?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렇게 꼭 못- 주주총회가 예. 아니더라도 맞아요. 저희가 예. 지금 이렇게 주주로서 바깥에서 회계장부 주주로서의 권리인 회계장부 열람등 사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사를 계속 너네 그러니까 돈을 배당을 하라 이런 건 저희가 이길 수는 없겠죠. 예. 근데 돈을 빼먹지 말라 이거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배임으로 걸면 되니까. 네, 배임으로 걸면 되니까요. 근데 네. 돈을 안 빼먹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쌓아두고 있을 수는 사익 없잖아요. 편취를 대주주도 안 한다는 안 하면 안 하면. 안 그러니까 저희는 사익 편취를 안 하게 막고 어. 그 이후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여러 뭐 배당 소득세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예. 그런 건 일단 회사 내에 좀 냅두고 아. 그 다음에 차차 대주주도 돈을 사익으로 못 빼내시면 네. 당연히 뭔가 정당한 방법을 찾으시려 하시겠죠. 예.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만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네. 넣어보자. 넣어보자. 일단 요구사항 그거군요. 뭐 옳은 얘기네요. 예. 어.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입장도 100% 이해가 되고. 저는 뭐 BYC 대주주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뭐 저희도 그거 이해는 됩니다. 제가 트러스톤 자산운용이라면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고, 네. 제가 BYC 대주주라면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이해해주지 마. 다 이해가 돼.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요즘 주주 제안을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요즘 BYC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넣으실. 네, 감사하고 또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제안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는 뭐 이번 우리 이미 있어요. 뭐 태광처럼 그런 이슈 없어요?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미 감사 이제 선임 분리선출 이미 다 하고 했으니. 네, 그런 이슈는 없는 상황. 그럼 들어오라. 뭐는 쪽인가 봐요. 들어오라는 아니고 이제 들어오라는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자. 이러신 의견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BY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룰을 적용을 받아도 네. 이제 BYC는 지분도가 아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BYC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좀 복잡한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3% 룰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쪼개져서 이른바 개별 3% 룰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 60% 들고 계시는 게 한 분이 들고 계시면 그게 3%로 되는데 되는데. 그걸 3%씩 21명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진짜 강력하다. 네, 그래서 BYC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렇게까지 쪼개 놓으신 건 아니지만 예. BYC의 주주 명부를 보시면 3%짜리 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회이사, 그러니까 예.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3%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회피하고자 합산 3%를 적용을 받는 기타 미상무이사로 일단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거는 합산해서 해요. 합산해서 전체 합니다.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합산해서 3%.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저의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막 채팅창에서는 왜 이해하냐?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상속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그 편법이 다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예. 1등 기업부터 다 허용이 됐잖아요. 지금 지주회사로 바꾸고 뭐 네, 어디로 네. 합병하고 삼성물산에는 국민연금도 도와주고 1등부터 다 성공하고 있는데 네. 나 혼자 이걸 안 하고 바람직하게 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2대 3대 만에 회사는 그냥 남의 회사 되게 만드는 게 그 선택을 과연 할 수 있겠나. 다 그럼 잡아서 못하게 하면 나도 그냥 그 핑계 대고 어차피 뭐 상속은 안 되는 거니까 법 따를 텐데 지금 다 무너지는데 나만 굳이 그거 안 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근데 또 그래서 제가 BYC 대주주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또 혼날까봐 괜히 그냥 변명합니다 제가. 정당하게 세금 내시고 정당하게 기업 성장시키시고 또 주가도 좋게 주주 가치를 이제 최대화하시는 이런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네. 대주주 지분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뭐, 정당하게 세금을 그렇죠. 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없이 다 그래도 찾아가는데. 뭐 자, 그런 여기까지. 얘기까지. 아니 근데 내가 뭐 많이 제 말씀이 자, 그런 여기까지. 겁니다. 제가 뭐 제가 봤을 때 굳이 해명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도 예. 막 자꾸 가슴 다가지고 그래서.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응원하겠습니다. 뭐 성공의 경험이 또 쌓여야 네. 나아지겠죠. 네, 고맙습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이태하 팀장님, 윤상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퇴근길로 이어가고요. 저희는 옆에 이거 옆으로 이동해서 김 나눠주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